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말한 가치 전략이랑 모멘텀 전략의 성과를 살펴보면 1972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치 전략과 모멘텀 전략을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둘 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멘텀 전략이 좋을 때는 가치 전략이 안 좋고, 가치 전략이 좋을 때는 모멘텀 전략이 안 좋은, 약간 이렇게 정반대의 관계가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섞으면은, 두 가지를 섞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 또 이제 AQR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Value and Momentum Everywhere라는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네, 이거 역시 뭐 AQR의 대표인 그 에스니스랑 이 책의 저자이신 페드레센이 뭐 아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저널 오브 파이낸스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술지에 올랐을 만큼 인정받는 논문이고, 굉장히 많은 퀀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 현상과 모멘텀 현상은 주식에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있어 왔다. 그리고 요 둘을 섞으면은 더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베타 혹은 뭐 저위험 투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죠. 사람들이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혹은 뭐 대학에서 투자론 같은 거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증권의 기대 수익률은 베타의 비례 혹은 뭐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고위험 고수익인 거죠. 위험이 있는 주식이 수익이 더 높다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위험이 낮은데 수익이 높으면 모든 사람들이 걷다가 투자를 하겠죠. 근데 고위험인데 수익이 낮으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주식의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가 베타인 거죠. 그러니까 베타는 뭐냐면은 그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개별 주식이 얼마나 움직이나,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시장 코스피 200이 1% 올랐어요. 근데 뭐 A 주식이 만약에 2% 올랐다. 이거는 이제 베타가 2라고 말할 수 있겠고, 1% 올랐는데 반대로 뭐 0.5%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베타가 0.5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베타인 거고 이게 저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위험한 주식인 거죠.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위험이 크고, 그만큼 사람들은 위험이 큰 만큼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요 수익률이 높을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런 고베타주가 뭐 성과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저베타 주식이랑 고베타 주식이랑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고베타, 저베타 하면 이런 식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뭐 약간 평평한데 얘가 약간 더 높은, 뭐 이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게 이제 역베타 혹은 뭐 저위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주식, 그러니까 요 저베타주들을 매수하고 위험한 주식, 고베타 주식들을 공매도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저베타주 1을 매수하고 고베타주 1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베타가 뭐 한 0.7 될 거고 1.4 될 거니까, 마이너스로 하면 마이너스 0.7이잖아요. 그러면 베타가 마이너스 0.7이라는 건 이제 주식시장과 정반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그거랑 반대로 가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1대1 포지션을 사용하진 않고, 여기다가 저베타 주식에다가 레버리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4 정도 하고 얘는 뭐 0.7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만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베타를 0으로 맞추는 겁니다. 아유, 자꾸. 베타를 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가 0이라는 건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역베타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베타가 낮은 주식,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고 그런 주식을 레버리지로 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책에도 나오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료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는 주식들이 베타가 굉장히 1보다 작은 안전한 주식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베타 전략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역베타 전략의 수익률이 실제로 좋았느냐라고 생각해 본 건데, 샤프 지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에 적용해 봤을 때 역베타 전략, 그러니까 안전한 주식을 레버리지로 사고 위험한 주식을 디레버리지로 공매도 하는 게 어떠한 국가에 적용해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퀀트 전략을 이용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법은 알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전략을 이용해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주식에 모형을 적용해서 샀다.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하면 이제 매수와 공매도 포지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타의 균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즉 베타가 0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일반 분들은 공매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매수만 신경 쓰면 되니까 잘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숏 포지션을 해야 되는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베타를 잘못 만들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어도 공매도에서 터져버리면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를 0으로 만들어서 보통 이걸 이제 시장 중립 포지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장 중립,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개량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장 중립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 자체에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절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립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에서 굉장히 도움되었던 내용인데 이게 산업 중립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저 PBR 전략을 선택해서 저 PBR 주를 샀다라고 하면은 아마 50주를 사시면 거의 한 30주는 금융주 들어올 겁니다. 특히나 은행주 이런 거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은행주들이 대부분 PBR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나 혹은 지주회사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렇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게 저 PBR 효과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러한 섹터 효과인 건지, 그러니까 산업 효과인 건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섹터 있고 B 섹터 있고, 만약에 금융주 있고 IT 주들이 쭉 있고 혹은 다른 섹터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 PBR주 사고, 여기서 저 PBR주 사고, 여기서 저 PBR주 사고, 반대로 여기서 고 PBR주 공매도 하고, 여기서 고 PBR주 공매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섹터 효과가 없어지게 되겠죠. 같은 섹터 내에서 저 PBR 사고 고 PBR 매도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업 중립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롱온리만 하는 투자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산 주식들이 너무 특정 산업에 쏠려 있지 않은가, 요거를 항상 판단하고 그러한 산업 집중도를 약간 중립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면 사실 특정 산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개별주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산업 ETF 이런 걸 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고, 내가 개별주를 발굴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산업 중립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